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서부터는 우리가 사각형의 성질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시간으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을 쭉 공부했었죠? 자, 여러분들께서 RHS나 RH 합동도 있었고요.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외심, 내심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 사각형에서 한마디로 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직사각형도 있고 마름모도 있고 정사각형도 배울 텐데요. 물론 다른 사각형들도 좀 배울 겁니다. 근데 오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 공부할 내용은 당연히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이 될 겁니다. 뜻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알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함께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공부할 내용은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앞뒤를 갖다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텐데 내가 하늘을 날고 있다면 새이겠지?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바로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총 세 가지 핵심을 잡고 오늘 개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 내용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용은 지금 평행사변형, 당연히 뜻서부터 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종이 한 장씩을 나눠드리고 평행사변형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평행사변형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종이에다가 아마 다 똑같이 이런 모양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물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도 그리고 또 이렇게도 그리고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에 신경을 써서 그리냐면 바로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또 이렇게 둘이 평행하도록 그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걸 조금 더 우리가 멋있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마주보는 변을 뭐라고 하죠? 대변이라고 하죠.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이렇게 둘이 마주봅니다.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 한 쌍,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인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뭐라고 하냐면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서 생기는 이 평행사변형, 이것의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면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라고 돼 있죠. 두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돼 있고, 세 번째 것도 중요한데요.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평행사변형 그려볼게요. 선생님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도록 그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이렇게 둘이 평행한 것이 평행사변형인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볼까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대요. 이렇게 마주보는 게 평행하기도 했는데 이 첫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 둘이 뭐래요? 길이도 같대요. 또 이렇게 둘도 길이가 어떻대요? 같대요. 뭐 눈으로 봐도 그래 보이긴 하네요. 그죠? 뭐 요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왔을 테고 뭐 요 변이 그대로 이렇게 갔을 테니까 느낌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되고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이렇게 둘이 평행했을 뿐인데 왜 길이가 이렇게 둘씩 같을까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아직 이건 모르는 거죠? 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는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싹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를 싹 그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각 A, B, C, D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동의각이나 엇각의 크기 같음을 알고 있으니 이렇게 Z자 모양 보이죠? 뭐 N자처럼 생기긴 했죠. 옆으로 고개를 돌려보면 아마 G자로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각하고 이 각 또한 서로 무슨 각으로? 두 직선이 평행한데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요 변은 지금 두 삼각형의 공통으로 쓰이죠. 아래에 있는 삼각형의 한 변이면서 위에 있는 삼각형의 한 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 다 기호로 쓰지 않더라도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으니까 아래에 있는 삼각형과 위에 있는 삼각형이 ASA 합동이 돼서 그러면 이제 합동이니까
요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과 이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변이 길이가 같을 테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 제일 길어 보이나요? 예, 아무튼 요 변과 그 다음에 요 변이 서로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동을 통해서 첫 번째 성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두 번째 성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대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렇게 평행사변형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쌍의 대각이라는 건 각 A, B, C, D 했을 때 각 A랑 누가 같다? 각 A랑 각 C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각 B와 각 D의 크기가 같다. 마주 보이는 대각, 마주 보이는 대각. 이렇게 둘이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왜 같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그냥 조금 전 거에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하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두 삼각형 서로 합동인 거 이야기했었죠. 합동이니까 우리는 각 B하고 각 D가 대응각으로 서로 어때요? 크기가 같을 겁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본다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CDB가 합동이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주 보이는 대각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아진다라는 게 성립함을 알 수 있죠. 두 삼각형이 합동이면 대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대응각을 표시해 놓고 봤더니 평행사변형 입장에서는 대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내용은 이 상태에서 가볼 텐데 두 대각선의 교점을 한번 O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보면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AO하고 CO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고요. 대각선 노란색이 빨간색에 의해서 둘로 나누니까 BO하고 DO의 길이도 같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지금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여러분들이 합동임을 보임으로써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BC하고 AD는 일단 같잖아요. 그죠? 그거는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요각하고 요각의 크기가 엇각으로 같고요. 요각과 요각이 같으니까 아래로 보이는 두 삼각형이 빗금친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뭐가 된다? 역시 대응하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으니까 ASA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 요 변과 요 변이 대응변이죠. 그 다음에 또 이 변과 이 변이 대응변이니까 이렇게 길이가 같아지는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이 과정을 쭉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거꾸로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칠판에 있지만, 자, 평행사변형의 뜻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나오는 성질 첫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았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대각의 크기가 같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각선을 그었을 때 대각선이 서로 뭐가 됐다? 이등분이 되더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을 조금 전에 공부했어요. 뜻 하나 있었고 성질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뒤의 자리를 바꾸어 놓은 것이 조건이 돼요. 무슨 얘기냐? 어떤 사각형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직 평행사변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각형이 가만 보니까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더래. 그러면 평행사변형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전에 했던 건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게 뜻이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각형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더래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더래요. 그러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서로 같더래요.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그 사각형이 간단하게만 볼게요. 대각선을 그어봤더니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더래. 즉 대각선이 이등분 되더래요.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하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라는 게 바로 이렇게 네 개입니다. 바로 처음에 공부했었던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을 자리만 바꿔서 이야기한 거니까 이 네 가지 내용은 어렵지가 않은데 앞에서 다루지 않았었던 것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5번입니다. 읽어볼까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5번에 대해서 살짝 오른쪽에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선생님이 지금 도구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눈에 지금 이 분필 두 개가 보일 겁니다. 이 분필의 왼쪽 끝에 선생님이 고무줄을 달아놓고요.
오른쪽 끝에 고무줄을 서로 달아놓을게요. 그 상태에서 쭉 하고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하면 직사각형 모양도 보이죠? 고무줄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즉 분필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즉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평행한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이제 노란 고무줄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이 모양이든 아니면 조금 더 옆으로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더 이렇게 가서 평행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옆으로 가서 노란 고무줄이 계속 양 끝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이것은 여전히 평행사변형이 된다란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이 문제에서 이 개념에서의 포인트는 그 길이가 같다가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냐? 실판 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놓을게요. 그래놓고 맞아, 근데 이렇게 둘이 평행해. 근데 이 길이가 같기도 하잖아. 결국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다른 둘의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나요? 꼭 한 쌍이 평행하고 그 평행한 것들의 길이가 같아야지만, 그래야지만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개념. 선생님,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꼭 평행한 둘의 길이가 같아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둘이 평행하고 나머지 둘의 길이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이 안 되는 이유, 위에 게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평행은 이렇게 둘이 평행한데 길이가 이렇게 둘이 분명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평행한 그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지만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내용 이해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5번째 내용.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5개의 내용이 있죠? 학교 시험 선택지가 몇 개죠? 1, 2, 3, 4, 5번 5개죠? 아주 출제가 잘 되는 유형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다르게 나와서 주로 이게 이제 틀리게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사변형과 넓이라는 내용인데요. 자, 윗줄 첫 번째 있는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한 대각선에 의해 이등분된다. 자, 말을 그림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있대요.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대각선을 딱 그어주면 넓이가,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가 아래 위로 똑같아지더라라는 얘기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에 있는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합동이면 당연히 넓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당연히 옳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도 생각할 수 있겠네. 자, 무슨 얘기냐? 평행사변형 내부의 한 점을 임의로 잡습니다. 뭐 여기든 어디든 상관없이 한 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각각의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해 봤습니다. 그럼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린다면, 각 P에서부터 각각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하나, 둘, 셋, 4개의 삼각형이 생길 텐데 그 중에 결론은 마주보는 넓이, 이렇게 둘의 넓이의 합과 이렇게 둘의 넓이의 합이 서로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색칠이 안 된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되셨나요? 자, 만약에 선생님이 전체 넓이 평행사변형 ABCD가 40제곱센티미터라고 생각해 본다면 색칠한 부분이 둘 합쳐서 20이 되는 거고 색칠 안 된 부분이 합쳐져서 2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되셨죠? 그걸 지금 기호로 써놓은 건데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는 바로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둘의 넓이 같다 그랬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그으면 넓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 P를 지나면서 AD나 BC와 평행한 선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 P를 지나면서 AB나 DC와 평행한 선분을 하나 이렇게 그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 각각의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죠. 요것도 평행사변형, 요것도 평행사변형, 요것도 평행사변형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의 의미는 그럼 뭐냐면 여기 있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 넓이를 우리가 소문자 A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소문자 A가 될 거예요. 왜요? 바로 옆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그으면 넓이 같아지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 사각형에서도 지금 대각선 그은 거니까 요 넓이가 B면 요 넓이가 B가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도 평행사변형이니까 마지막은 아니고요. C라면 C가 되겠고 요 넓이가 D라면 이 넓이도 D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ABP라는 것은 지금 보니까 소문자 A 더하기 B죠. 넓이가. 자, 그 다음 CDP, 오른쪽에 있는 색칠한 부분은 결국 소문자 C 더하기 D입니다. 이렇게 넓이의 합이에요. 자, 이번엔 색칠 안 된 거 볼게요. ADP 같은 경우는 소문자 A 더하기 D로 돼 있고요. 자, BCP 같은 경우는 요 넓이 보면 소문자 B 더하기 C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로 ABCD, ABCD로 같다라는 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내부의 한 점 잡고 다시 지우고서 결론을 본다면 내부의 한 점을 잡고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마주보는 넓이 합, 이렇게 둘의 합과 이렇게 둘의 합이 같아진다. 그리고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뭐가 된다? 절반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평행사변형, 이제 사각형 성질 들어와서의 첫 시간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배웠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확인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볼 텐데요. 평행사변형 ABCD에서 XY 값을 구하래요. 1번은 일단 X만 나와 있습니다. 2, 3, 4번이 이제 우리가 XY 같이 있는데요. 자, 1번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두 직선 AB하고 여기서 선분이죠. AB하고 CD가 지금 뭐라고 돼 있죠? 평행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요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각은 서로 요 각이죠. 이렇게 둘은 서로 무슨 각이 돼요? 엇각이 되죠. 그러니까 이 각이 40도면 이 각도 똑같이 40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삼각형 ABO에서 한 변의 연장선을 그은 외곽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 둘 더하면 X의 값은 지금 뭐 도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X는 96도가 된다. 결국 X의 값은 96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이면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X의 값은 5가 되고 Y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대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Y의 값은 우리가 각 Y 이렇게 써볼게요. 6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여기서 X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Y가 60도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으로 가면 되겠죠. 180도에서 100도를 빼니까 80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한다 그랬으니까 12를 둘로 똑같이 나누니 X의 값은 6이 될 테고 Y의 값은 16을 둘로 나누니까 바로 얼마가 됩니까? 8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각형 중에서 평행사변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총 몇 가지였죠? 5가지였습니다. 맞죠? 4가지 있었고 마지막에 중요한 조건 하나 있었죠.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자, 그럼 1번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선생님 이게 왜 평행사변형인가요? 보니까 35도 35도 같은 건 알겠는데 근데 이 35도와 이 35도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두 선분에 대해서 두 직선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생기는 엇각입니다. Z자 모양이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런데 엇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둘이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기 있는 50도와 여기 있는 50도 또한 이렇게 둘이 지금 평행하다라는 걸 알려주죠. 왜냐하면 요 직선에 의해서 생기는 무슨 각? 엇각인데 크기가 같으니까 이렇게 둘도 평행함을 알려줘요. 결국 이 35도와 50도들이 알려주는 건 분홍색 둘, 마주보는 대변 평행하다. 연두색 둘, 마주보는 대변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거는 어떤 성질에 의해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따로 뭐 할 거 없겠죠. 자, 세 번째 거 마주보는 대각이 같습니다.
그럼 요각이 65도이면 사각형의 내각 360도에서 나머지 3개 더한 것 빼면 이것도 65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각이 같죠? 두 쌍의 대각이 모두 다 같으니까 평행사변형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될까요? 2등분 잘 됐는데 요 대각선 전체가 8인데 요만큼이 5란 얘기는 요 길이가 3이겠죠? 8에서 5를 빼니까 2등분 되지 않았습니다. 한쪽이. 그러니까 4번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자, 5번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선택지입니다. 5번 될까 안 될까? 그림으로는 돼 보이는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쌍의 대변이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만약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옳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행은 이렇게 생긴 둘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은 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안 되는 그림. 지금 마치 평행사변형처럼 그려놔서 그런데 실제로 어떤 그림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둘이 평행해. 그리고 요 길이가 8, 요 길이가 8. 이렇게 되도록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 뒤에서 배우겠지만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부르고요. 평행사변형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1, 2, 3번이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평행사변형과 넓이에 대한 내용 가볼 텐데요. 자, 평행사변형 ABCD가 있습니다. 아예 대각선을 딱 그었네. 그죠? 대각선 두 개를 그었어요. 자, AO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ABO의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잠깐 뒤에서 배울 중선이라는 것을 미리 좀 가지고 와서 볼 텐데요. 여러분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높이 2분의 1입니다.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인데 만약에 한 꼭지점에서 이렇게 마주 보이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렇게 두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가 서로 어때요? 지금 같죠? 중점이니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높이, 이 삼각형의 높이도 이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둔각 삼각형의 높이도 밑변의 연장선 그어서 꼭지점에서 수선 내린 거니까 높이도 같죠.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도 같고 높이도 같으니까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는 같을 겁니다. 어떨 때요? 한 꼭지점에서 마주 보이는 변의 중점까지 연결한 선분에 의해서 이걸 뒤에서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중선이라고 배울 건데 어쨌든 중선을 그으면 왼쪽 오른쪽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각선이 2등분 된다라고 했으니까 요 A, B, D 입장에서 보면 요 A라는 꼭지점에서 중점까지 그은 거예요. BD의 중점. 그러니까 요 넓이가 6이면 이쪽도 6이 될 거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둘의 길이도 같으니까 이변을 밑변으로 생각해 보면 삼각형 ABC에서 이렇게 중선, 중점까지 내렸으니 왼쪽 오른쪽이 같을 겁니다. 거꾸로 요 변을 밑변으로 봤을 때 마찬가지로 이쪽도 6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AOD의 넓이 6제곱센티미터, BCD의 넓이는 12가 되겠죠. 12제곱센티미터, 전체 넓이는 24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내부의 한 점 말고 대각선에 의해서 생기는 교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뒤쪽 문제에서 한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실전 문제 조금 난이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필수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할 때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그림 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지 보기 전에 설명할 수 있는 거,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고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같다라는 것도 알고 있죠. 대각선 긋게 되면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보면 OA하고 OC의 길이가 같대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대각선이 서로가 서로를 2등분하는구나. 1번 옳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2번 보면요. BD, 요만큼의 길이는 BO 길이의 2배래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각선이 2등분 됐을 테니 요 길이 2배가 전체가 된다는 거 옳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선택지 가보면요. 각 BAD, 평행사변형에서 한 내각, 그럼 그거와 같은 건 마주 보이는 대각이니까 각 BCD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각 ADC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각을 봤더니 둔각이고 예각이니까 각의 크기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4번 보면 삼각형 OAB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삼각형과 잘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 삼각형을 보자는 얘기인데 이렇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래요. 나비 넥타이 모양이. 왠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원래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당연히 길이가 같겠고 그리고 그 둘이 평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엇각으로 같고 이렇게 둘이 엇각으로 같겠죠. 그럼 두 삼각형은 각각 대응하는 한 변과 양 끝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ASA 합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번도 옳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5번 한번 볼 텐데 각 DAB 했습니다. DAB 이 각하고요. 그 다음에 각 ABC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한 두 각을 더해서 180도래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지금 AD하고 BC가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분홍색과 노란색이 더해서 180도가 되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그죠? 근데 BC의 연장선을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그어 볼게요. CB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 보면 우리는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결국 이 각하고 이 각이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지죠. 그러면 분홍색과 노란색의 합, 분홍색과 노란색의 합 몇 도가 됩니까 지금? 180도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에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웃하는 두 각, 바로 옆에 있는 각을 이웃하는 각이라 그러죠. 이렇게 둘을 더하거나 이렇게 둘을 더하거나 또는 이렇게 둘을 더하거나 또는 이렇게 둘을 더하면 180도가 된다.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필수 문제 2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평행사변형 ABCD입니다. 자, 각 A와 각 B가 3대 1이에요. 조금 전 문제에서 A와 B 더하면 몇 도라 그랬죠? 180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는 각 A와 각 B의 크기의 B가 3대 2라는 얘기는 쉽게 그냥 우리가 요각을 3x도라고 놓으면 요각은 2x도다. 이러면 3대 2죠. 근데 우리는 이 둘을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죠.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x도가 180도니까 아, 양변 5로 나누면 x의 값은 36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답이 36도는 아니죠. 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각 B, 즉 2x의 크기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각 B의 크기는 36도의 2배가 되겠죠. 결과는 72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수 2번 문제의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필수 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각형 ABCD 중에서 평행사변형인 것을 골라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혹시 시험 대비로도 이 개념 끝장내기 강좌를 활용한다면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지 않고 기호로만 되어 있는 것 굉장히 자주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리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약속입니다. 사각형의 약속. 뭐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없어요. 만약에 ABCD 이렇게 쓰면 답을 절대로 맞힐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각에다 기호를 붙여줄 때에는 오른쪽으로 돌든 왼쪽으로 돌든 돌아가는 순서대로 써줘야 됩니다. 처음부터 A, B, C, D 이렇게 잡는 순간 아무것도 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면서 선생님은 보통 이 방향 좋아합니다. 자, A, B, C, D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AB하고 BC가 5cm래요.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대요. 한마디로 이렇게 둘이 같고 지금 그림하고 일단 안 맞는 거 느낌이 올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다르니까 평행사변형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도 그냥 여기다 바로 표현해 보면 각 A가 110도예요. 각 B하고 각 D가 60도로 같대요. 선생님 이거 둘 마주보는 대각 크기 같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각이 110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각형 다더해서 내각 360도가 되려면 현재 이렇게 둘 120이죠. 120에다가 110 더하면 230이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360도에서 빼주면 130도가 나옵니다. 결국 이 각이 실제로는 130도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같지 않죠. 그래서 2번도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3번서부터는 한번 다시 또 그려보도록 할 텐데 3번 보면 자, 기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 D하고 BC의 길이가 같대요. 6으로. 그죠?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아요. 6이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건 아니야.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평행은 누가 평행해요? A, B하고 DC가 평행. 굉장히 중요한 보기입니다. 평행은 이렇게 둘이 평행하대요. 요거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 그랬나요?
안 된다고 얘기한 가장 중요한 예였죠. 그죠? 바로 5번째 있던 건데 만약에 평행이 AB와 CD가 평행했다면 길이가 같은 것도 AB와 CD가 같아야 된다는 거. 요거 오늘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길이가 같다라고 나온 이 양쪽에 있는 둘이 그대로 각각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맞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지금은 잘못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각 BAC와 DCA, BAC. 이렇게 한번 그어볼까요?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4번 보면 각 BAC였습니다. 백 BAC. 대각선 그어라. 요 얘기네요. 그죠? 자, 요각하고요. 자, DCA, DCA.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둘이 평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엇각이 위치해 있는데 크기가 같으니까 둘이 평행하구나. 자, 그 다음 2번째. 각 DAC, DAC 이각하고 각 BCA, 요각이 같다. 이렇게 지금 엇각에 위치해 있는 둘의 크기가 같으니 이 둘이 평행함을 알려주는 거죠. 결국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함을 알려주니까 4번은 바로 평행사변형이 된다. 특히 5개의 조건 중에 뭐예요? 첫 번째 있던 평행사변형의 뜻에 관련된 반대의 방법이었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은요. 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놔보면 대각선이 2등분된다 알고 있으니까 답이 되는 것 같은데 AO와 BO는 옆에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고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대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아야죠. 그죠? 그래서 5번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정답 4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돼서 조금 더 어려운 형태입니다. 자, 다음 필수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건 금방 갈 수 있겠네요. 그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 했습니다. 일단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전체의 뭐가 된다 그랬죠? 2분의 1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습니까?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가 8이니까 12 곱하기 8의 절반이 답이 돼서 이렇게 약분하면 68, 48 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바로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선생님이 좀 교재에 여기는 문제가 많죠. 그죠? 6개가 있습니다. 5번째 문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의 2등분선, 요 각 A를 둘로 나눴어요. 쭉 가봤더니 일로 넘어오네. 그래서 CD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지금 2라고 했대요. 근데 문제에서 C2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굉장히 또 유명한 문제인데 왜 유명하냐 하면 지금 요 길이 C, 요걸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지금 이렇게 2등분선 긋다 보니까 넘어와서 요걸 연장선을 쭉 그었는데 그 얼만큼 연장했니? 그걸 구하래요. 해석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요각이 점점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AD와 BC가 평행하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을 볼게요. 요 점하고 요각이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로 또 가볼게요. 요 아래에 있는 점하고 둘은 서로 같습니다만 색깔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요각하고요. 아래에 있는 점하고 요각하고 누가 바로 요각 있죠. 각 CEF가 서로 엇각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둘은 막곡지각이니까 또 크기가 같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 CFE가 두 밑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좀 조그맣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C2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CF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테고 근데 우리는 삼각형 BAF를 봤더니 또 이렇게 둘이 같다는 얘기는 밑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F의 길이가 8cm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평행사변형 대변의 길이 같으니까 10에서 8을 빼주면 요만큼의 길이는 2cm. 그럼 C2도 마찬가지로 2cm가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응용 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가 100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희한하게 색칠돼 있죠? 자,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일단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은
대각선을 긋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해서 조금 아까 4개 넓이 같아지는 거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건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시면 되고 결국 어떤 하나의 넓이라는 건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를 4개로 나눈 것 중 하나 4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색칠이 지금 2군데로 나누어져 돼 있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보이시죠? 요 삼각형, 요 주황색 삼각형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그냥 하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기호 따로 다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두 삼각형을 한번 바라봤더니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일단 BM과 DM이 평행사변형에서 바라봤을 때 대각선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등분해서 이렇게 둘의 길이가 같음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은 서로 맞꼭지각이죠. 마주봅니다. 크기 같은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평행선에서의 엇각으로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이 점 X로 같으니까 ASA 합동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색칠한 부분을 합동이면 넓이가 같을 테니까 이걸 지워주고 결국 색칠한 부분을 이쪽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색칠해 보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의 합이란 얘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겠죠. 이 넓이는 전체 넓이가 얼마였다? 4분의 1이었다. 결국 사각형 ABCD에 뭐가 된다? 4분의 1이 되니까 25제곱센티미터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답을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선생님이 좀 앞에 개념이 길다 보니까 숨차게 한번 문제를 쭉 풀어왔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처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함께 가보도록 할 텐데요. 사각형이 다음 중 어느 한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된다. 첫 번째 내용 뭐였습니까?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 됐고요. 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아도 평행사변형이 됐죠. 자, 세 번째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아도 평행사변형이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내용 가보면요. 두 무엇이 그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해도 평행사변형이었고요. 다섯 번째 제일 어려웠죠. 중요한 거였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제일 중요한 거 그에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그 길이가 같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